파티클 인어 박스라는 건 그 박스가 일정 박스가 있다. 자, 그가 F0 L이고 그 질량 M인 놈들이 들어있다. 그러면 저 질량 M인 그 파티클에 그 파티클 인어 박스에서 에너지 상태 어떻게 되냐 그걸 구하라. 그게 이제 가장 쉬운 대표적인 선수. 그러니까 또 파티클이 요 안에 있으니까 요 바깥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요 안에 있을 때 포텐셜 위치에 따른 에너지 어디에 있으나 동일하니까 그 컨스탄트인데 그 0이라고 그렇죠. 어차피 위치 에너지라는 거는 절대적인 에너지 아닙니까? 그 기준점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발견될 확률이 없지. 그러니까 포텐셜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무한대다 이거. 또 조건 하에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보통 1차 미분 방정식, 2차 미분 방정식, 3차 미분 방정식 그런 미지수 1개, 2개, 3개 된다는 것도 이미 고등학교 때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면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풀어.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에 대한 오퍼레이팅 1차원에서 마이너스 2m분의 h바 스퀘어 d 스퀘어 dx 스퀘어 알고 그다음 포텐셜 에너지는 저 경계 조건 따라서 하면 되니까 이 문제를 풀어보면 슈레딩거 방정식에 어떻게 이 문제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 이러면 슈레딩거 이퀘이션 인사이드 박스에서는 마이너스 2m분의 h바의 제곱 d 스퀘어 파이 dx 스퀘어 d 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박스 안에서 포텐셜 V인데 V는 안에 컨스탄트인데 0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V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저거를 항을 정리해가지고 보게 되면 저거 풀면 이렇게 정리가. 그리고 이런 타입의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테크닉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거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부른다. 리니어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이 해는 1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를 준다. 일반적으로. 푸는 테크닉이 그래. 모르는 걸 그러니까 저 리니어 합일 거기 때문에 요령이 그 사인은 사이라고 자. 그 해를 갖다 익스포넨셜 알파 x라고 부르는 거야. 알파는 어떤 베어리어블이 되고 이 x에 대한 함수니까 해가 일반적으로 그래 되니까 그래 놓고 해니까 거기다 집어넣고 해니까 만족시켜야 되니까 거기다 집어넣고 두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랑 같이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풀면 알파 만족시켜야 되는 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K라고 그러면 이제 사의 방문은 2차 방정식이 되면 두 개가 필요하다. 이거나 이것 중에 두 개가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일반적으로. 이 푸는 요령이야. 이거 봐서 스페셜하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Introduction to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책을 가서 한 거 100페이지짜리 책을 찾아보면은 온갖 푸는 요령이 쫙 나와. 굉장히 빨리 풀어야 되니까 어떨 때 어떤 형태로 있는 건 어떻게 해라 뭐 할 때는 뭐 어떻게 이렇게 쭉 있단 말이지. 그래서 찾아보란 말이지. 지금은 이제 이걸 이쪽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0이 되니까 이제 쉽게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두고 풀어도 되는데 그거 아닐 때는 요 앞에다가 가로치고 x0 a1 x의 제곱 a2의 x의 3성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앞에 또 붙여야 돼. 왜냐면 양쪽을 맞춰야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하여튼 그건 인터덕션 2 걸 가서 찾아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요령으로 어떻게 푸는지 금방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양쪽을 이퀄 동일하게 등식을 맞추려고 그러면 이 트라이얼 이런 거를 트라이얼 솔루션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사이는 익스포네이션 알파 x라고 하고 이걸 트라이얼 솔루션이라고. 해가 될 거기 때문에 정확적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가장 간단한 거니까 저렇게 했지만 이제 좀 식이 복잡한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 같은 거 아까 하모닉 오슬레이터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이제 또 특별하게 좀 조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두 개가 필요하니까 미지의 수 두 개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된 다음에
요 리니어 컨비네이션 되죠.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은 그 사인은 C1 EIK 플러스 C2 IK 이게 이제 그 아까 그 세븐 파티클이나 박스의 이케이션이지. 근데 이제 두 개의 미지수인데 뭐 아까 뭐가 있었냐면 두 개의 경계 조건이 있었지. 그 양 경계 조건에서 포텐셜이 제로 바깥이랑 무한 이게 있었단 말이지. 그다음에 중화부의 정리에서 익스포넨셜 I 세타는 코사인 세타보다 I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지. 그거는 테일러 익스펜션에서 증명하면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거랑 마찬가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런 식이 되지. 이게 또 일반적인 게 밑에 코사인. 그럼 앞서 우리가 웨이브 펑션은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이 있었지. 한 뭐 3개인가 4개 써는 거. 파이나이트 해야 되고, 노멀라이즈 1이 돼야 되고, 그 컨티뉴어스 해야 되고, 뭐 그런 걸 얘기했단 말이지. 싱글 밸류에 펑션이니까 싱글 밸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대일이든지 1대1인 걸 함수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은 건 함수라고 그러지 않으니까 이거는 웨이브 펑션 함수란 말이지.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오늘 공부하고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지만 저 샌프란시스코에 앉아서 지금 있을 확률도 웨이브니까 있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작은 값이 10의 마이너스 40 있으나 마나 하죠.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저 웨이브니까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작은 값이니까 이건 왜 이제 x가 무한까지 가면 샌프란시스코까지도 가고 어디까지 더 멀리 가면 어디까지 가고 그렇지만 이 사이에 스퀘어를 해보면 확률이 무지무지 작으니까 그거는 거의 파이나이트 해야 되고 양과 무시한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어가지고 아까 박스 바깥에서는 파티클이 나갈 수가 없어. 그지 아까 그 대신에 무한해가지고 그러니까 양쪽에 x가 제로일 때하고 x가 L일 때 코사인이 0이라는 조건을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조건이 얻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x가 L일 때는 또 0이어야 되니까 이게 모두가 다 0이 되면 트리거 솔루션이니까 이 b가 0은 아니란 말이지. 여기가 0이 돼야 되니까 kr이 n-파이가 돼야 되고 그래서 k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는 코사인은 b 4분의 n-파이에서 n이 또 0이 되면 모두 다 빵이 되니까 저런 거는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n도 0이 아니다. 이제 차근차근 이제 파스킨과 박스를 해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 또 제로에서 L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인데 그 바깥에 제로 L은 0이니까 이미 고려할 필요 없고 제로에서 L까지 그게 되겠지. 이걸 풀면은 이제 finally 코사인이라고 하는 파티클이 이너 박스에서 파티클이 웨이브로 보면은 이제 만족시켜야 되는 거는 이게 되죠. 그 L분의 2 사인 L분의 X 여기까지 질문. 파티클 이너 박스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슈레딩거의 방정식 집어넣어가지고 실제로 풀어보면 한 예로 이제 간단한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에 쓰는 고분자나 이런 것들이 고분자는 모노머가 1개, 2개, 3개 이렇게 붙는 거지. 그게 쭉 달라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지. 그 줄에 연결된 것처럼. 그러면 고분자가 모노머가 1개, 2개, 3개, 4개 붙는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파가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일한 물질인데도 폴리머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거기 놓여 있는 전자가 이제 갈 수 있는 길이가 늘어나면 파장이 길어지니까 색이 원래 짧은 거였을 때 파란색이었다 그러면 그린 뭐 빨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그게 파티클이나 박스 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 전자가 놓을 수 있는 운동량의 길이가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가 달라지게 되니까 그거랑도 동일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n이라는 거를 이제 넘버지. 넘버를 주면 금방 이 에너지 상태가 그 앞에서 보면 이
여기서 있는 거는 다 주어져 있고 L이라는 건 꽉색 일이 다 주어져 있고 오직 변하는 거는 이 X 베리어블하고 요 N인데 그러니까 그 N이 퀀텀의 넘버고 그걸 주면 어떤 상태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파스칼이 얘기한 대로 이 세상을 쓰다 이미 간파했단 말이지. 양자역학을 몰랐어도 자연을 들여다보면서 네이처는 쓰다. 수만 알려주면 내가 모든 걸 다 얘기해주면 된다. 그래서 N을 우리가 쿼넌 넘버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 아까 K가 의미가 있었던 것이 이제 그 K는 N 파이 오버 L이라고 나왔으니까 그 에너지 관계되는 거였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이제 에너지 관계식이 파 ml 제곱분의 N 스퀘어 H 스퀘어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 이제 에너지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L이 길어지면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는 작아지게 되고 퀀텀 넘버가 크면 커질수록 에너지는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파티클 박스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질량이 굉장히 작은 원자라든지 전자가 움직인다 그러면 그게 에너지가 컨티뉴스하게 쭉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는 바대로 n 스퀘어에서 n 넘버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컨티뉴스하지 않고 디스크리트하다. 그래서 에너지는 퀀타이즈돼 있다. 이제 근데 워낙 질량이 엄청 크다고 그러면 그 에너지가 지금 보면 여기 m이 무한대로 가든다 그러면 에너지가 지금 엄청나게 작은 스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이 m이 굉장히 작으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원자나 분자나 전자와 같이 에너지가 굉장히 작은 이런 세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몸뚱아리가 큰 이런 벌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웨이브 캡처가 굉장히 강하게 되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그래야 에너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양자역학적으로 측정이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면 H가 0이 아니라 이제 6.61810의 34줄 굉장히 작은 양이지만 옛날에는 그걸 잴 수 없으니까 거의 0이나 마찬가지처럼 느껴졌겠지. 근데 이제 그게 엄청 작은 양이지만 그걸 잴 수 있을 정도로 돼서 우리가 차이를 알게 되니까 에너지가 퀀타이 된다. 슈레딩거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알려줬다. 그래서 보면 에너지가 이제 E1을 우리가 가장 낮은 에너지 스테이트를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부른다. 그리고 나머지를 익사이트 스테이트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모든 것들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에너지 릴렉세이션 주변하고 항상 상호작용을 하니까 릴렉세이션 한다. 릴렉스 해가지고 가장 에너지가 안정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게 되지. 일반적으로 그것보다 더 어디로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은 에너지가 미니마이즈 되도록 그러니까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사인은 양쪽이 꽉 쪼매는 바이브레이팅 하는 현처럼 이렇게 스탠딩 웨이브가 된다. 푸사이 스퀘어를 우리가 프라우리 덴시티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프라바빌리티는 지금 x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푸사이가 위치 함수였지, 그지? 그래서 그 파티클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프라바빌리티가 컨스탄트가 아니지, 그지? 아까 시누소이드 펑션이 사인, 코사인 함수였잖아, 그지?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그림의 한 장을 여기다 딱 갖다가 스퀘어를 딱 그려가지고 딱 갖다 놓으면은 요새 상태 그러니까 1, 2, 3 퀀텀이 주어짐에 따라가지고 그 옆에 있는 커동함수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이거는 확률 일반으로 보면 지금 센터에서 발견하는 것이 제일 높죠. 여기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고 이 상태는 이쪽에 있고 이렇게 쭉 본다. 그래서 1, 2, 3가 되면서 같은 간격이 아니라 n 스퀘어로 가니까 이제 파티클 이 박스 안에 있을 때 그 상태는 웨이브 펑션은 저렇게 주어지게 되고 발견할 확률은 저렇게 되고 그리고 에너지 등량이 아니라 저건 머릿속에다가 사진 찍어서 딱 찍어놓으면 이제
어떤 걸 생각할 때 쭉 되겠지. 이제 n이 점점 커지게 되면 저 봉우리들이 굉장히 가까워질 테니까 거의 콘스탄트한 것처럼 쭉 하나의 막대기처럼 되겠지, 그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시컬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거나 확률적으로 공유한 것처럼 느껴지겠죠. 이제 굉장히 커지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생각했다면 이거 보면 n이 20 정도만 보면 그렇다. 무빙 베이스볼 골프 이런 거 보면 어때 될거나 이제 n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이게 춤추고 일어나요. 그러면 거기 어디 있거나 저기 굉장히 더 좁아지면 춤추게 되니까 거기 어디 있거나 확률적으로 거의 굉장히 근접하게 되니까 거의 컨스탄트하게 있는 것으로 느껴지겠지. 그거를 corresponding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클래시컬 리절트하고 같은 거 corresponding principle. 대응 원리. AD인지 그러니까 결국 n이 커지면 커질수록 클래시컬하게 간다 이 말이지, 이제. 아주만 멀어져서 클래시컬하게 된다. 왜냐면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지. 양자지만 그 양자 현상이 거짓말이 아니려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확대해 보면 결국 고전에서 발견되는 성질을 동일하게 나타나야지, 그지? 그러니까 그걸 correspondence principle이라고 그래요. The problem is the same, everywhere same. 그러니까 촘촘해지니까, 이제. 하다 보면 요즘 여기 영된 놈도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점점 이게 삐 가까워지니까 더 탄산타에 있는 걸 쏜다니까. 네, 커지죠. 그래서 해봤다 이거야. 계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그걸 모르겠으면 요즘은 컴퓨터가 있으니까 엑셀 파일을 집어넣어가지고 아까 두드리면 지금 n이 20 정도만 이렇게 되더라도 200, 300가 뜯더라고 그러지. 그러면 좀 촘촘해져가지고 거의 그냥 하나의 손처럼 느껴지게. 계산 나도 이거 n이 거기 있으면 이제 몇 년 전에 계산을 한번 해봤다. 매스메티카라는 이때는 매스메티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일리노이 대학에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매스메티카 굉장히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그 사람들 아마 강의하느라고 이걸 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하모닉 오실레이터도 그걸 해서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3차원에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1차원 박스에서 해봤으니까 3차원 박스에서 뭐 어차피 X, Y, G는 우리가 그걸 X, Y, G라고 불러서 그렇지 서로 세 개가 인디펜던트하고 그 얘기는 서로 인디펜던트하다는 얘기는 서로 곱해도 동일하다는 얘기들이지. 시메트릭하잖아요. 우리가 뭐 어느 쪽을 X, Y, G라 하든지 지금 내가 이걸 X, Y, G라서 이걸 left-handed coordinate, right-handed coordinate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건 right-handed coordinate이지만 여기다 X, Y, G로 마찬가지지. 그 left-handed coordinate가 그러고 그러니까 X, Y, G가 어차피 그냥 우리가 부르기 나름인 거니까 인디펜던트 할 것이고 그러면 해도 그냥 딱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아까 1차원 했으니까 3차원 X에 대한 표현식, Y에 대한 표현식, Z에 대한 표현식 세 개 구분이 될 거다. 그럼 밀어준다고 금방 알 수 있죠. 이제 그게 안 맞으면 이상한 거지. 시메트리가 이렇다고 얘기해 주는 거니까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냥 제너럴하게 이 박스 바깥에서는 항상 0이니까 동일하게 그리고 운동 에너지에 대한 라플라시아는 이렇게 표현되고 위치 에너지는 어디에 있든지 박스 안에서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콘스탄트 되니까 그 0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3차원에서 단지 두 개만 더 늘었을 때 달라진 거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만 있고 위치 에너지 0이니까 없는 거고 또 풀면 되는 거죠. 그러면 3차원에서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거고
이렇게 풀면 또 수학적으로 뭐를 알려줬냐면 이거를 separation of variable이라는 테크닉에 수학적으로 여기 써 있는 여기 키워드는 separation of variable 테크닉이어가지고 해가 x, y, z에 대해서 의존하는 건데 어차피 인디펜던트 하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누려준다 해가지고 넣는다. 이렇게 하는 거를 separation of variable 테크닉이라고 해요. 디퍼런셜 이퀘이션 테크닉이에요. 경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많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고 x, y, z로 나누면 이렇게 쫙 된단 말이에요. 이제 또 분류할 수가 있다. 값도 x에 대한 값, y에 대한 값, z에 대한 값 분류해 이렇게 써서 그래서 테크닉입니다. separation of variable 테크닉을 써가지고 또 멀티 베어리블 매니폴드 같은 거 다변수 함수를 풀 때 많이 쓰는 테크닉이야. 이렇게 푼다. 그러면 그럼 이제 하나씩 쪼개지는 거지, 맞지?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쪼개지지. 위에 있는 대로 x에 대한 거, y에 대한 거, z에 다 우리가 x에 대해서 다 푸는 거니까 y도 이렇게 파이널 솔루션은 lx, ly, lg 되는 것이고 답이 nx, ning는 1, 2, 3을 다 이렇게 3차원에서는 적겠습니다. 앞서 L분의 2 한 것처럼 L분의 루트 2의 거를 Li분의 2에 쭉 곱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3차원에서의 웨이브 펑션은 이렇게 나타내고 또한 에너지는 밑에 h 스퀘어 am nx 스퀘어 오버 lx 스퀘어 만약에 lx, ly, lg가 다 같다 그러면 또 심플하게 되겠죠. 정육면체가 되면 이제 일반적인 경우로 그냥 lx, ly, lg에서 다른 것처럼 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1차원을 풀었으니까 이제 3차원은 이제 막 고민하시죠. 결국 이제 3차원에서 저런 박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할 때 그냥 무슨 아이디얼 가스 같은 게 이 박스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에너지가 그 아이디얼 가스가 이런 LX, LIG 박스 안에 있을 때 에너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 뭐 이것도 더 정밀하게 양자역학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표현해서 한다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뭐 이제 낮을 때는 또 있는 것들의 상태가 클래시컬하지 않고 퀀텀 미케니컬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여러 개의 원자 같은 거를 이런 3차원 박스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에너지를 구한다. 그 경우 보스-아인슈타인 컨덴세이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컨덴스드 매터 그러면 고체 액체를 통칭해가지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지. 고체 액체 구별하지 않고 컨덴스 스테이트 이렇게 할 때는 응집체 뭐 이래가지고 그런 거 풀 때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낮은 4켈빈 같은 데다 이렇게 온도 깊게 했더니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 하려고 그러면 이제 클래시컬하게 그 아이들 가스 클래시컬 이퀘이션 풀어서 안 나온다는 거지. 이걸 풀면 아 에너지가 어떤 상태에 있겠구나 알게 됩니다. 보스 아인슈타인 컨덴세이트 그런 것도 노벨상을 탔잖아. 온도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이딴 걸 갖다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궁금하니까 해봤더니 이제 이런 걸 설명해보고 양자역학적인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원자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어떤 스테이트를 만들 수가 있구나. 그런데 아무도 안 했으니까 처음에 하고 가능하다고 해서 상을 주는 거였어요. 그게 이거.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걸 표를 쭉 해보면 nx, ni 이것도 넘버, 퀀텀 넘버 가지고 박스의 길이가 같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 쭉 이제 나타내고 보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는 nx, ni, ng 그러니까 이거는
정육면체를 한 거야 지금 L이 이럴 때. 그리고 가장 낮은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딱 한 가지 스테이트밖에 없지. nx가 1, ny가 1, nj 1 이 한 스테이트 한 가지 스테이트밖에 없고, 그다음 first excited state는 이 커널 넘버가 아니라 2, 1, 1, 1, 2, 2 이렇게 되죠. 2, 1, 1, 1, 2, 1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상태가 가능하지. 여기 숨어 있지. 에너지가 동일한데 상태는 몇 개? 세 개가 숨어 있지. 그걸 디제너럴한 숨어 있다. 디제 축퇴되어 있다. 디제너러스라고. 축퇴. 축적돼서 숨어 있다. 밑에는 하나의 스테이트지만 에너지가 동일한 놈 몇 놈? 세 개가 숨어 있다. 그 다음에 세컨드 익사이트 스테이트도 세 가지 스테이트인데 이렇게 동일한 이 세 가지 스테이트가 숨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를 헤아릴 수가 있게 돼. 상태, 그 양자역학적 상태가 여러 가지가 있다. 에너지는 동일해도 그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상태 수는 저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얘기는 주어진 온도 T에서 그 시스템이 취할 수 있는 상태의 수가 맥시멈이 되도록 하는 분포가 무엇이냐? 그게 익스포넨셜 분포고 그게 볼츠만 분포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렇게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제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최소의 스테이트를 들여다보면 이런 스테이트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이런 스테이트가 세 개, S라는 스테이트가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원력학적으로 정리하기를 양자 상태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상수가 상수를 해봤더니 그 상수가 볼츠만 상수가 된 거야. 그래서 깜피로 이게 통계역학적으로 엔트로피를 정의하는 방법이지 하나. 그래서 이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하는 스테이트. 그래서 이 오메가라는 건 이런 개수 해야 되는 하나, 둘, 세 개 하듯이. 그리고 그 엔트로피라는 함수가 해봤더니 이 로그 스케일 같은 경우는 좀 만들어주더라. 이렇게 돼. 정의가 좋게 된다. 나이밍 하는 정의가 엔트로피라는 게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연력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가 돼? 저희 먼저 T에서의 열량, 그치? 델타 Q 이렇게죠. 이거는 연력학적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엔트로피 변화라고 하는 거는 저희 먼저 T에서 열에서 나와요. 이건 연력학적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양태에 따라 가지고 엔트로피라는 게, 그리고 또 요즘에 와서 엔트로피는 뭐하고 관계돼 있어? 인포메이션하고 관계돼 있잖아. 스마트폰에 있으니까 쉐논이라는 사람을 치면 이 사람이 또 그 엔트로피를 가지고 정보라는 거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엔트로피 법칙이 여기저기에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에 여기까지 질문서 그리고 이제 엔트로피가 여기저기 이런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이런 그 저지른 에너지에서의 그 숨어져 있는 이런 양자 상태를 헤아리는 거야.
이제 그려보자. 파티클러 박스에서 그려보자. 지금 1차원이었고 이제 2차 스퀘어 박스에서 이제 고려해보면 스퀘어 박스에서 모양새가 이 펑션이 2차원에서는 루트 L분의 LX, LY가 다 떼어놨으면 그렇게 되겠지. 노멀 라인 돼가지고 그러면 그 웨이브 펑션이 XY를 그려놓으면 그렇게 된다는 게 그래서 센터에서 박스의 센터에서 1차원에서 우리가 센터에서 맥시멈을 택변하는 거 스테이트 때 이렇게 되고 저는 이제 등고선으로 프로젝션에서 the first excited state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지금 플러스 색깔이 웨이브 펑션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플러스가 되면 여기 마이너스야. 그래서 우리가 다르니까 색깔이 아주 조명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노드가 없다가 0이 되는 포인트가 존재하지. 노드 라인이 존재하지. 이제 한 개, 그러니까 점점 보면 한 개,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두 개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아지나 낮아지는가 할 때 굳이 저렇게 다 웨이브 펑션 안 그려놔도 노드가 어떻게 되나 노드 수가 점점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노드 수가 증가한다는 게 그림으로도 금방 알게 되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금방 알게 돼. 그걸 알 수 있는 게 어떻게 돼? 동그란 드럼에다 물에 얹어놓고 둥둥둥둥 두드리게 되면 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거기 드럼 위에 모래 모양 쉐입이 저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드 라인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릴 때 놀 때 목가루니 이런 거 갖고 잘 관찰을 하면은 자연에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니까 힌두교니 뭐 그런 사람들이 자연 모든 거에 신이 깃들어 있다 그러잖아. 다른 게 신이라는 걸 어떤 다른 의미로 바꿔 얘기하면 나의 입장에서는 그게 진리라고 하면 자연계 진리는 다 자연계 우리 주변에 있지.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놈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모든 곳에 다 네이처에는 온갖 신이 존재한다. 진리가 존재하지.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현된다.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원래 본 마음은 다 동일하단 말이야. 일심. 한 가지의 마음, 일심. 본 마음, 원래 마음.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이 사람의 말과 저와 다를 게 아닐 거기 때문에 누구의 엉터리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의 빛으로 여러분의 머리로 스스로의 빛을 잘 바라면서 누구한테 이용당하지 말고 자기의 삶을 하라는 얘기야. 선배나 누구에게 가지고 끌려다니던 엉터리 시위꾼으로 하지 말고 지가 해도 당당하게 주장할 게 있으면 왜 그러한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진리를 가지고 내세우란 말이지. 남한테 이용당하지 말고. 여기서도 그런 걸 다 알려준다는 거야. 이 사람 이게 웨이브 펑션이 말은 안 해도 이렇게 자연은 그렇게 기획을 합니다. 3차원 똑같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는 이유도 3차원에서 그리고 하는 것도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궤도 함수라는 걸 얘기하죠. 싱글 일렉트론의 공간의 궤도를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맨의 일렉트론의 모습을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토믹 오비탈, 몰리큘러 오비탈. 그러면 원자에 있어서의 싱글 일렉트론의 공간 궤적, 그거를 애토믹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몰리큘러에 있어서의 싱글 일렉트론의 3차원 공간적 궤적을 우리가 몰리큘러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거야. 모든 전자들 통째는 그림이 아니라 원자나 분자, 우리가 관심 있는 계에 있어서의 3차원 공간에서의 그 싱글 일렉트론의 궤도, 그걸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게 분자일 때는 몰리큘러 오비탈이 되는 것이고 애톰일 때는 애톰의 오비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톰을 나타내라.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 상응되는 걸 애톰의 오비탈을 그려 보이면 되지. 그 애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애톰이 조그만 애톰이 그라운드 스테이트 애톰일 때는 작게 보이지만
n이 커지면 그런 애톰은 리드버그 애톰이라고 또 부른다 그랬잖아요. 또 동일하게 엄청나게 큰 리드버그 애톰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고 그것들은 나중에 또 정확히 측정하게 에너지 상태를 측정해야 되는 이유도 요새 양자 컴퓨터 그런 실제적으로 또 뉴클리어 퓨전 그게 다 그냥 심플하게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정확히 재야되는 이유들이 또 있다. 핵융합을 해가지고 그 태양이 핵융합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발생하고 있잖아, 그지? 그처럼 지금 3차원에서 그 그림을 보여주면 머릿속에 생각하기 쉬우니까 실제로 이 펑션의 크기가 어느 정도까지 끊는가 이게 우리가 지금 80%를 끊었을 때 그다음에 앰플리튜드의 20%를 끊었을 때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90%, 30% 이렇게 쭉 해서 펑션 큐빅 박스에서 그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나타내고 그래서 요 써 있는 대로 애토믹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에 있어서의 원 엘렉트론이 분명히겠다. 투 엘렉트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애톰에 있어서의 싱글 엘렉트론의 웨이브 펑션을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혼동하지 말고 원 엘렉트론이라고 분명히 관사도 붙여가지고 엄청 강조해가지고 써놨다. 이 모습이라는 것은 싱글 엘렉트론인 것이다. 그럼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 문제도 풀어보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적용해가지고 두 번째 예제로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 이제 많이 나오니까 보통 분자 모형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그다음에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도 이런 그 진동하는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도 전기장과 자기장이 클래시컬하게 수직으로 교차하면서 컨티뉴어스하게 퍼져나간다고 하는 거는 클래시컬 일렉트로다이나믹스지. 근데 이제 그렇게 진동하는 양태가 이런 하모닉 오실레이터처럼 일렉트릭 필드나 매그네틱 필드도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처럼 이 퀀타이즈되게 진동한다고 하는 게 퀀텀 일렉트로다이나믹스야. 이제 풀어보자.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퀄리브리엄 디스턴스에서 또 얼마나 디스플레이스먼트 됐는가. 저걸 접근하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지. 그리고 그때 프리퀀시 부분은 어느 루트 페어 포스 컨스턴트 질량. 그럼 앞서 얘기한 대로 키네틱 에너지를 이렇게 줘야지. 그다음에 빛 에너지. 표현대로 했지만 그럼 하밀토니언을 갖다가 펑션 어플라이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받고 이 방정식을 이제 푸는 게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이 방정식을 푸는 해가 나오는데 n 플러스 2분의 h가 되고 요게 이제 0 포인트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여기 그때 지금 두 개가 있는데 1차원 문제를 갖다가 1차원 문제로 갈 때 여기 리듀스 매스가 들어가 투바디 프로그램을 원바디로 바꿔서 동일하게 하자. 그때 개념이 이제 리듀스 매스 개념. 그러니까 투바디 프로그램인데 지금 M1M2가 음수의 연결해가지고 흔들리고 있다. 두 개의 바디가 투바디 프로그램을 하나가 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자. 원바디 프로그램으로 바꾸자. 그러면 요 M만, 요 M가 있는 거를 원바디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리듀스 시켜야 말이야 원바디로. 그때는 이게 리듀스 매스가 된다는 거죠. 요 왕분의 1은 그래서 이때 원바디 프로그램을 바꾸게 되면 그 질량을 원분의 1을 이렇게 바꿔서 그 질량이 어디 무한이 있는데 질량이 위에 놈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로 바꿔도 정확히 똑같은 문제가 된다 이거야. 이게 리듀스 매스의 개념이야. 리듀스 매스가 들어오게 되는 게 그때
뮤는 1/2 파이분의 뮤 오버 K고 그때 뮤는 M한분의 뮤분의 1 갖다 이거 하면 이렇게 나오지.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심플한 문제 같은데 이것도 요걸로 해서 하는 게 누가 다르냐면 수소에서 그러니까 수소에서 핵이 있었지. 그 전자가 있었지. 이거가 스탠드 웨이브가 있었는데 뉴클리어스도 매스가 있고 뉴클리어 매스. 근데 스펙트럼을 쭉 보니까 얘는 수소 원자의 라인 스펙트럼이 쭉 나오죠. 이제 라인 스펙트럼이. 근데 이제 굉장히 정확히 이걸 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이놈의 매스가 얼마 1840배 정도 수소에 있어서 그는 무게보다 무겁잖아. 그지? 근데 얘 무게는 얘보다 엄청 크니까 이걸 무시하고 그냥 했더니 이 라인이 원래 관측되는 거랑 안 맞는 거예요. 약간 원래. 실제적으로는 어떤 질량이 있고 어떤 질량이 있어서 이걸 리디우스 매스로 이제 바꿔가지고 그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했더니 정확히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원래 실험에서 관측된 거를 원래 모델만 가지고 그냥 여기 이 질량만 가지고 설명을 했더니 원래 실험치는 사실이잖아요. 있는데 약간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얘도 파이널 메이스가 있고 매스가 있으니까 요 리디우스 매스 개념을 집어넣어서 딱 했더니 실험에서 관측된 라인이 아주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괴로움이 해결이 됐지.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리디우스 매스 개념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투바디 문제를 정확히 풀려고 그러면 리디우스 매스 개념의 원바디로 하자. 그렇게 한 거지 또 하나 다시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투바디 문제는 원바디로 바꿔서 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데 3바디는 2바디에 합하고 어프락시메이션을 쓰니까 아직도 3바디 삼각관계는 그렇게 정확히 에너지하게 푸는 아직 방법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가 인투이션 있게 인사이트 있게 탁 풀어 제낄 수 있으면 그것도 상당히 타당하다. 그러니까 남녀 관계에서 삼각관계에는 해가 없어서 괴롭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스마트하게 돌아가는 놈이 서로를 속여가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 이거. 삼각관계는 양다리 걸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다행히 알려줘서 하고 그리고 리디우스 매스 개념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해서 다시 왜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해 준 거냐. 다 사람들의 괴로움의 소산으로 다 하나씩 둘씩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손쉽게 앉아서 3분 만에 1분 만에 그냥 다 배우고 나가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면은 그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그 가동 함수가 이렇게 X 스퀘어를 가우시안 타입.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웨이브 펑션은 가우시안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우시안. X 스퀘어에 나타난다. 여기 유도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하모니 오실레이터를 풀면 된단 말이지. 리니어 디퍼레이션 이케이션. 이걸 풀면 되는 거야. 이걸 풀면 푸는 과정에서 이제 요 제로 포인트 에너지도 나와야 되고, 근데 이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학년에 가면 이제 할 텐데, 그러니까 리니어 디퍼레이션 이케이션 가서 공부하다 보면 스스로 알아서 오긴 할 텐데,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니까 수업 시간에 그까지는 하지는 않는다. 하여튼 에너지는 그 제로 포인트가 들어가게 되고 그게 왜냐하면 웨이브 펑션이 파이나이트하기 때문에 어디서 끊어져야 되고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과정에서 그 제로 포인트는 피지컬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웨이브 펑션 그라운드 스테이트 기억할 거는 요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알파 x 스퀘어 2가 되고 그것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처럼 가우시안 오실레이터는 그렇게 그렇죠.
여기를 끝내고 5장으로 들어간다. 그래, 하모니 오슬레이터가 돼서 2분의 1 KX 되고 이제 이 커브는 포텐셜 에너지니까. 근데 이제 하모니 오슬레이터 퀀타이즈 돼 있으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2분의 N H는 N 이퀄 제로일 때니까. 그리고 이 모양새는 이 펑션은 가우시안이고, 그다음에 even odd일 때 되지. 그러니까 아까 노드가 왜 노드가 없지? 노드 포인트 하나, 노드 포인트 둘, 노드 포인트 한 둘, 노드 포인트가 증가함에 따라 아까 에너지는 증가한다는 것을 얘기했고, 도세 제곱 이 발견할 확률이고, 또한 성격에 따라 간다. 그러니까 이것도 n이 커지게 되면 앞서 얘기한 대로 correspondence principle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따라가겠지. 또 particle inner box나 particle inner box에서는 포텐셜이, 그러니까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박스였다가 하모닉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인데, 스퀘어의 포텐셜 그렇게 되면 이제 분자에서 그걸 훨씬 더 유니크하게 돼 있어야지. 점점 그 위치에 따른 에너지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시사점도 또 있지. 액큐레이트하게 딸려가면 따라가지고, 그래서 그 하모니 오슬레이터의 경우에 이렇게 된다. 머릿속에다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티클 이너 박스랑 동일하게 퀀텀 하모니 오슬레이터. 그래서 제로 포인트 에너지 우리가 분자에서 할 때 실제로 분자하는 거는 2분의 1의 H 여기가 아니라 아니면 없고 항상 그다음 제로 포인트 에너지 항상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자에 있어서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고, 그 예로 이제 파티클 인 박스, 하모니 오슬레이터,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이거 되고, 5장에 가서 이제 수소 원자를 하면서 수소원 파티클 이너 스피어가 되지 이제. 스피어 낸다.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수소 원자니까, 이 수소 원자의 대표 선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전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고, 전자가 어떻게 채워서 주기율표를 설명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지? 그러면 슈레딩거가 한 것도 결국은 맥스 본이 문제 줬던 것도 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 그러면 저놈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 둘 사이의 플로 인터액션에 의해서, 엘렉트로스테릭 인터액션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줘요. 그러면 앞서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의해서 키네틱 에너지 텀 포텐셜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는 플로 인터액션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4파이 4파이 제로 쓰면 되는 MKS 이루어질 때 운동 에너지 텀, 포텐셜 에너지 텀을 갖다가 웨이브 펑션을 어플라이하고, 그러면 에너지가 없는 거니까 이게 하밀턴이니까 하이드로전 애터미 하밀턴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하면 이제 클래시컬하게 풀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퀘이션이 얻었지. 이 이퀘이션이 얻었지. 이걸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이걸 풀어보자 이거. 그 슈레딩거 한 클래시컬하게 돼 있도록. 이 클래시컬하게 얻을 때는 우리가 그 가정을 했지, 그지? MVR은 NH바로 해서 스태틱한 어떤 오빗이 있고 뭐 그런 걸 얘기했고, 그러니까 슈레딩거 나오기 전이었지 이거. 그러니까 클래시컬하게 이거를 했는데, 이제 이거를
로방 정식으로 풀어가지고 이걸 어쩌니 완전히 이제 퀀텀 메카닉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리드버그 단위로 하면은 에너지는 마이너스 n 뼈분의 2가 되고 단위는 리드버그가 되고 원 리드버그는 2.18 곱하기 18% 줄여나가는 에너지다. 그럼 이제 여기서 면 9가 되니까 앞서 파티클 박스나 할 때는 우리가 카티션 코디네이터를 레프리젠테이션 했다 그러면 이제 베이시스 셋을 R 세타 파이로 바꿔가지고 하게 되니까 이 중심에서 그때 거리 R에 대한 익스프레션이 이렇게 되고 있지. 그리고 라플라시안에 대한 R 세타 파이에서의 표현식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해보라고 했지. 되고 이거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포텐셜 에너지고 달라진 거 하나 더 없고 요 키네틱 에너지 텀을 라플라시안을 앞서 한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바꾸면 요 라플라시안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R 세타 파이라고 하는 것이 레프리젠테이션의 베이스 셋으로 쓰고 인디펜던트 하니까 앞서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인디펜던트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separation of variable technique 그지 서로 고 인디펜던트 하니까 우리도 확률을 할 때 서로가 독립된 이벤트일 때는 서로의 고분을 나타내지 그지 그래서 이제 separation of variable technique을 써가지고 R 세타 파일을 R만의 함수 세타만의 함수 P만의 함수 이렇게 나타내 들어놓고 보면 그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파이만의 함수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떤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 심플하게 풀 수 있지. 앞서 이와 한 대로 이것도 파이 함수를 여기다 넣게 되면 일만 이렇게 된다고 해주실게. 그러면 파이까지만 풀고 보자. 그러면 파이를 풀고 한 바퀴 돌면 함수여야 되니까 한 바퀴 돌면 같은 값으로 와야 되니까 아까 2파이는 이 값하고 같아야 되니까 지금 파이 대신에 지금 여기 같아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판타지 컨디션이 나오고 그래서 m은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 축에다가 엘렉트릭 필드를 거거나 마그네틱 필드를 걸면 필드가 없을 때는 동일한 에너지였는데 여기에다 매그네틱 필드를 걸면 이 매그네틱 필드 주위로 이 자수가 늘어서 그 도는 정도가 달라지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때 우리가 M을 매그네틱 퀀텀 넘버로 부르면 나중에 실제로 자기장이 없을 때는 에너지가 아까 디제너를 하지 어떤 식으로 돌고 있던 그놈이 누워서 있던 서서 돌던 에너지는 동일했는데 이제 겉에다가 자기장을 갖다 딱 들이세우면 큰 자기장 주변으로 작은 자기장은 인터랙션 해서 늘어서려고 그러는 거야, 그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요 M이 그런 매그네틱 퀀텀 넘버가 된다. 그렇게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퀀텀 넘버 하나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M 매그네틱 퀀텀 넘버.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시험 조교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될 것이고. 시험 범위는 지난 시간까지 배운 데까지.